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ABA의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시지각 기술 그리고 짝 맞추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지각 기술과 짝 맞추기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무발화이거나 아주 초기 단계, 초기의 발화 단계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듣고 반응하는 영역들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연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멘드라고 하는 언어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명명하기, 텍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듣고 말하기를 연습할 단계 이전에 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 짝 맞추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보고 짝 맞추기 하는 능력은 듣기나 말하기랑 좀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무발화거나 아주 초기 단계의 발화에 있는 아이들은 그 짝 맞추기 능력이나 시지각 능력이 부족하면 듣고 뭔가를 찾거나 그 사물의 이름이 뭐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런 언어적 능력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구별해내는 연습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듣기가 원활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시각적인 자극들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지각 기술과 짝 맞추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아이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참고하고 있는 그런 어린 영유아를 위한 ABA 커리큘럼, 그런 책들에 모두 이 짝 맞추기와 시지각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토리발달 교실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 비비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비맵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시지각 기술, 짝 맞추기 기술만 한번 찾아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역별로 간략하게 그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3페이지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Visual Perceptual Skills and Matching to Sample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시지각 기술 영역, 짝 맞추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영역이에요. 여기 보면 웬만한 그 인지 검사, 인지 과제들은 다 어떤 시각적인 변별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블록 디자인을 보고 그걸 따라서 만들게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이랑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빠진 그림을 찾으라고 시킨다든지, 뭐 같은 것끼리 짝 맞추기를 하라든지, 이런 과제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를 하려면 당연히 시지각 기술 능력 중에서 짝 맞추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시지각 과제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이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죠. 시간을 측정해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각적 변별이 안 되면 인지과제라는 걸 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시각적 변별이 안 되면 청각적 과제도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주어진 과제판을 이렇게 시각적인 과제판이나 자료를 보고 그 들은 사물이나 그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지각 변별이 안 되는데 청각적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어가 잘 안 돼요. 언어에 대한 반응이 좀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그 전에 더 사전에 가르쳤어야 되는, 사전에 아이가 할 줄 알았어야 되는 스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잘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맵에서도 당연히 짝맞추기 과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책, 이 언어행동 분석에도 짝맞추기가 들어있어요. 이 책에서 짝맞추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는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각 매칭 혹은 오감에 걸친 동일성 인식 능력 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시각적 과제를 주면 아이가 똑같은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거야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식별 학습을 위해서는 동일성의 능력이 선행 능력이다. 식별 학습이 뭐냐면 듣고 뭔가를 찾아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듣고 뭔가를 찾아내려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야 라는 동일성 인식 능력이 먼저 따라와야 된다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각의 감각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감각에 걸쳐 하나의 개념화로서 동일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약간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다라는 걸 지금 교육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A랑 A는 같은 거, B랑 B는 같은 거, C랑 C는 같은 거. 그리고 A와 B는 달라, B와 C는 달라, A와 C도 달라 하는 같은 것끼리 찾고 다른 건 다른 것이라고 아는 이 동일성 능력을 먼저 형성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맞추기를 할 때는 똑같은 신발을 맞추되 이게 지금 신발이라는 거, 발에 신는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건 같은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나 말하기 능력, 어떤 인지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제이자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언어행동 분석 책에도 시지각적인 짝맞추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커리큘럼이죠. ESDM에도 시지각 기술과 짝맞추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영역별로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의 레벨 1을 보면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비비맥과 사실 비슷해요. 근데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사회 기술, 모방 능력, 그리고 모방, 인지, 놀이, 소근육, 대근육, 행동, 자주 기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딱 맞추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인지 능력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기 전에 이미 시작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능력이 바로 짝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짝맞추기가 시작돼요. 인지 영역에서는. 여기서 보면 같은 사물끼리 짝맞추기, 같은 그림끼리 짝맞추기, 같은 사물이랑 그림이랑 짝맞추기, 같은 색깔끼리 짝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그 사물의 이름이 뭔지, 그 그림의 이름이 뭔지,
뭐 같은 이 색깔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냥 보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 ABA 조기계획 커리큘럼 이 책에서도 지금 짝맞추기가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ABA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자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침에 이 짝맞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진 모든 커리큘럼 책에서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놨는데, 여기 커리큘럼도 레벨 1부터 있어요. ESDM처럼 초기에 아주 듣기와 말하기가 명확하지 않을 때부터 짝맞추기를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학습 인지 영역에 들어있어요. 학습 인지 영역에 들어있고, 여기도 짝맞추기, 동일한 사물이랑 그림이랑 짝맞추기를 해요. 사물이랑 사물의 실제와 실제, 그러니까 그 사물 3D와 3D, 사물과 사물, 그리고 그림이랑 그림, 2D와 2D도 하고, 그리고 3D와 2D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물이랑 그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도 같이 짝맞추기를 하고, 모양끼리도 하고, 색깔끼리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도 학습과 인지를 시작하는데 초기 기술로서 짝맞추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된 책인데, 이 ABA 프로그램, 자폐증 치료를 위한 ABA 프로그램, 이 책을 보면 짝맞추기 프로그램이 아예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짝맞추기라고 나와 있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서로 관련 있는 항목끼리 분류하는 것을 배운다, 세부적인 것에 집중력을 키운다, 상징적인 표현을 배운다, 자료 사용 방법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수용 표현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짝 맞추는 건 사실 보고 맞추는 건데 이게 무슨 언어랑 크게 관련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가 수용 표현 언어 능력을 획득하려면 먼저 짝 맞추기 기술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다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얘랑 이 자극과 이 자극은 같은 거고 이 자극과 이 자극은 다른 거다라는 거를 배워야 어떤 개념이 형성되면 그것과 다른, 조금 더 다른 개념을 또 배울 수 있고, 이것과 조금 더 다른, 또 더 복잡한 개념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시각적인 자극에도 그렇고 청각적인 자극에서도 그래요. 청각적인 자극도 엄마라는 소리와 언니라는 소리가 다른 거야 라는 걸 인식을 해야 엄마는 누구고 언니는 누구고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가지고 태어나고 또 쉽게 획득하는 능력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ABA 커리큘럼에서 특히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영유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짝 맞추기는 거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짝맞추기 프로그램의 단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속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짝맞추기 1단계는 그 물건과 물건의 짝맞추기, 2단계는 그림과 그림의 짝맞추기, 3단계는 그림과 그림인데 동작이 있는 그림, 그러니까 동작 그림과 동작 그림의 짝맞추기를 한다고 하고, 4단계는 색깔끼리 짝맞추기를 하고요. 5단계는 형태, 6단계는 크기, 이런 식으로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기는 지금
20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숫자, 단어 같은 것들도 나중에 짝 맞추기로 일단 시각적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짝 맞추기는 아주 쉽게 뭐 이 사물과 이 사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씨 장면과 어떤 날씨 장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사람의 표정이 담긴 사진들로도 이 짝 맞추기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뒤에 복잡하게 가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아동 발달을 위한 ABA 프로그램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짝 맞추기가 들어있어요. 네, 여기는 인지 보이시나요? 인지 영역에 짝 맞추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짝 맞추기는 매칭하기라는 말과도 같이 쓰이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림 카드끼리 매칭하기, 비슷한 그림 카드끼리 매칭하기, 뭐 똑같은 물건끼리 매칭하기, 사진과 물건 매칭하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모든 커리큘럼 책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지만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기관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에이블즈도 한번 아침에 살펴봤어요. 근데 에이블즈에서도 시각적 수행 영역에 보면 이 짝 맞추기가 들어 있습니다. 시각적 수행에서 짝 맞추기라고 쓰여 있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견본과 동일한 물건에 일치시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매칭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책상 위에 3개의 물건들 중에서 동일한 물건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짝 맞추기를 하고 책상 위에 그럼 몇 개를 놓을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한테 맞게 처음에 1개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잘하게 되면 10개씩 놓고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에이블즈에도 짝 맞추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책들을 한 번씩 그 짝 맞추기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조금 체계적으로 집에서도 ABA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제가 언급한 커리큘럼들 하나 정도는 구매하셔서 체크하시면서 아이가 지금 짝 맞추기 기술이 어느 정도고 이걸 다 마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책 참고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이가 수행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 하시면 또 다른 책 찾아보시고 그 책의 내용들이 좀 내가 이해하기 쉽다 그럼 그 책도 참고하셔서 보시고 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참고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꼭 봐야 되고 하나만 무조건 지켜서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 없고 오히려 많이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를 참조하시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ABA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많은 커리큘럼들 안에서 짝 맞추기를 다 찾아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 듣기랑 말하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빨리 채워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왜 아직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지? 왜 내 말에 반응을 하질 않지? 하고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되는 거 찾아서 목표 잡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지각 과제, 이런 짝 맞추기 과제 같은 거는 사실 집에서도 강화제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유연희 선생님이랑 그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물 매칭을 위한 박스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가 딱 같은 것끼리 짝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같은 물건을 2개씩 잘 챙겨서 넣어 놨고
그리고 총 20가지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10가지 정도가 들어있지만 다른 박스까지 하면 20가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사물들 위주로, 너무 생뚱맞고 아이들이 본 적도 없는 사물로 하기보다는 조금 친숙한 사물들 위주로 준비를 해놨고, 똑같은 것끼리 놓기를 진짜 앉아서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공끼리, 그리고 똑같은 블럭끼리, 그리고 또 똑같은 크레용 색연필끼리, 아니면 똑같은 이렇게 양말끼리 놓을 수 있도록 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을 뭐 2개 또는 3개를, 각각 다른 사물을 3개를 책상 위에 놓고 아이한테 하나를 뭐 양말을 주면서 양말끼리 놓자 하고, 아니면 양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건네주면 아이가 이거를 집어서 그 해당하는 사물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이때 아이는 언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양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되는데, 보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사례들 중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서 갖다 놓는 거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선생님은 잘했다고 이제 강화제를 주고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과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뭐 동작 모방이나 구강 모방 하기도 좀 어렵다 하시면 시지각 과제 하면서 아이랑 계속 강화 경험을 쌓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사물끼리 이제 매칭이 잘 되면 이제 조금씩 다르게 생긴 사물끼리도 매칭이 되는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말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양말이랑 이렇게 생긴 양말도 사실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얘를 보고도 양말이라고 해야 되고, 얘를 보고도 양말이라고 해야 되니까 얘도 양말, 얘도 양말, 얘네는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걸 또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얘랑 얘랑 얘랑, 저희는 사례를 여러 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해 놓고, 또 사물들 3가지 어레이를 배열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이런 양말을 제시하고 얘랑 얘랑 같은 것이다 라고 갖다 놓거나, 얘랑 똑같은 거 주세요 했을 때 아이가 이걸 갖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들도 잘 짝 맞추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공도 보여드릴게요. 공은 이거랑 이거랑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것들을 다 매칭을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씩 아이가 이제 사물의 이름을 듣고 찾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이름을 듣고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듣고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 그리고 요거랑 다른 박스까지 하면 20가지 정도 되고,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물은 20가지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20가지 이상의 사물들을 똑같은 것끼리 2개씩 준비를 미리 하거나, 아니면 약간 다른 걸 또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하거나 하기가,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자료들 그대로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아이와 ABA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희 토리발달교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상자 사물 매칭 박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신 자료들은 아이가 자유롭게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통제를 좀 컨트롤을 하시고, 이게 너무 아이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좀 하시면서 이건 이제 아이랑 짝 맞추기 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똑같은 사물들 찾으셔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짝 맞추기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집에서 애기랑 몇 가지 똑같은 사물들 뭐 3-4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랑 한번 짝 맞추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짝 맞추기 기술이 있어서 꼭지 퍼즐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막상 엄마가 같은 것끼리 나 하고 시키면 들고 딴 데 도망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지시 수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 자체가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굳이 짝 맞추기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이제 준비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을 짝 맞추기 이 과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과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엄마의 지시를 따르면, 엄마가 이거 똑같은데 놓으라고 했을 때 아이가 놓으면 엄마가 강화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랑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연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정말 짝 맞추기 기술이 없고 앞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데 놓는다거나 하면 빨리 강화제 준비하셔서 짝 맞추기 기술 가르치셔야 해요. 연습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짝 맞추기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랑 말하기 연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